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8회 촬영에 이어서 바로 한번 두 여자 9회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상이 네, 되게 맞아요. 짜 맞춘 것처럼 전혀 맞추지 않았는데 진짜. 블랙 앤 화이트. 그쵸. 네, 지금 되게 세련되고. 삼성 여비서 같잖아요. 오, 맞아요. 사강샘. 뭐 이런. 사강샘. 아니 진짜 다들 두 분 다 너무 그러게. 머리도 정갈하게 딱 묶으시니까 소시적에 좀 껌 좀 씹으셨을 것 같아요. 제 말이 그거예요. 오늘은- 우리 이래봐도 서시적인 껌 좀 씹던 오늘 또 분들. 우리가 지금 주제가 또 고부 갈등 2탄이잖아요. 예. 그렇죠. 제대로 한번 이렇게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좀 디스 할 거예요. 예, 지금 랩이 추세잖아요. 디스 할 거예요. 저희가 1편에서 전에 이제 고부 갈등을 한번 다뤘었는데 이게 못다한 이야기도 많고 그때는 거의 뭐 부모님, 시부모님하고 남편 살짝 이렇게 맛보기로 하다가 저희가 빠졌는데 오늘은 총망라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 두 분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셔서 한 번 더 이 자리를 마련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고부 갈등. 그래도 저번에 한번 하셨던 주제라서 무얼 좀 이야기해야 되는지는 다들 이렇게 머릿속에 계산이 타닥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거부 갈등이라고 할 때 그냥 단편적으로 딱 보면 그냥 시엄마하고 며느리 사이다. 근데 폭이 크게 보게 되면 다 들어가요. 맞습니다. 거기다 맞죠. 1등 거부 갈등은 남편이에요. 예, 남편 맞죠? 아내의 마음을 잘 진짜로. 몰라주는 남편. 그리고 왜냐면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이가 맞지 않으면 제가 나면 돼요. 근데 나가면 남편은 맞아요. 꼼딱지잖아요. 그게 맞네요. 갈라진다고 가고 내가 싫다고 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끝까지 싫어도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여자에게서 영원한 거부는 남편이에요. 네, 저는 이런 진리를 말해주고 싶어요. 그쵸? 정말 진리다. 멋지십니다. 어디 법전에 나올 것 같은 진리인데 이게 근데 예. 그 말씀에 동감하는 게 어쨌든 뭐 시부모님과의 관계 그 사이 매개체 역할이 남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잘해도 남편분이 이렇게 뭐 슬쩍 이렇게 알아주지 못한다거나. 근데 언니 남편분은 되게 내다버려 시크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시크해요. 그런데 그러면-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고부 갈등. 예, 그쵸. 관심도 알아서 해 이럴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제일 그렇죠. 무서운 말이에요, 알아서. 예, 알아서 해 보다도 네. 아내가 더 많았어요. 와. 아내. 먼저 안 가. 하겠다. 뭐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해. 예, 다 맞아요. 아내 안 가. 이렇게. 아 그게 속이 터져요 여자들은. 그러면은 저는 또 그걸 또 달래야 되잖아요. 하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 또 맞아요. 제가 또 일부러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시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일부러 애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머님이 또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애껴 주시니까는 그거에 또 보답. 내가 좀 더 해드리고 싶은 맞아요. 마음이 생겨서 언니가 애교는 없어. 애교는 그런, 없어요, 진짜로. 그게 보여요. 근데 일단은 가서 어머니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 같이 나누고 한 잔씩 이렇게 좀 예. 같이 좀 오, 나눠드리고 좋죠. 맞아요. 최대한의 저는 그래요. 이쁨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 최대한의 어머니 말을 많이 들어줘요. 그게 그래서 최고예요. 리액션도 좀 크게 해주고 리액션.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지한 아빠가 어릴 때 그랬어요. 네, 막 이렇게 아버님 나빠요 막 이러면서 막 맞아. 그렇게 해주면 어머니가 막 신이 나셔갖고 더해요. 막 그래 맞아. 내가 있잖아 저놈이 있잖아 막 이러시거든요. 맞아요 어머니. 아유 얼마나 속상해셨겠어요 어머니. 그래서요 어머니 제가 이 자식한테 안 해준 동감을 시부모님한테 해줘. 그래갖고 맞아. 막 그래서 맞아요 제아빠 막 그렇죠 막 그러면은 나중에 또 어머니가 살짝 이 바란스를 맞춰요. 맞아요. 그래도 걔가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더라. 막 이렇게 살짝 또 맞아요, 해주세요. 맞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렇죠. 아유 어머니 아들이죠. 속으로 그렇죠. 그치요. 응.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남편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청개구리 띠인가 봐. 무조건 반대로요. 안 맞아요. 가. 응. 당신이 알아서 해. 미운 딱 7살. 아우 되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맞아요. 남편들은 그게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벙어리 속은 엄마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맞아요. 우리 일석이가 아빠를 닮은 게 키나 이런 걸 닮은 건 좋았어요. 저를 닮으면 좀 작을 것 같아. 근데 성격만은 성격까지. 좀 제발 닮지 마라. 왜냐면 우리 남편은 10명이면 10명이 다 좋다고 해요. 저는요 주소나 어때? 아우 그 못돼 처먹은 거. 이렇게 평이 대중적인 평이 안 좋았어요. 근데 실제로 저를 알고 지내본 사람은
이런 사람 없다. 친구. 이래. 근데 저는 우리 남편은 일부러 남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는 영상 천도예요. 부질부질 끌어요. 전체적으로 예. 남성분들은 남편분들은 대부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멋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밖에서 나는 명성과 예. 덕망을 그러니까 이게 딱 사람들이 타이틀이 우리 집에서 누기 큰 소리 높아지잖아요. 야, 저 고인 같은 사람을 왜 또 그러니까 고인이라는 게 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저 좋은 사람하고 뭘 싸울 게 있어서 나만 지범에 나쁜 애 옆에- 되는 거구나. 야, 근데 있잖아요. 저는 차라리 있잖아요. 저희 친구들은 남편이 성격이 급해서 가끔 가다가 술 먹고 깁싸움 한두 대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딱 보게 되면 아, 나는 나를 때리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그것도 그래도 순간이에요. 맞아요. 속이 또 탁 살다 얹으니까 술을 먹고 기싸움 하나 치고 나가는 남편이 낫더라고요. 아, 이게 술을 안 먹으니까 마지막까지 앉아서 대답도 안 하고 이제 언니 말한 것처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뭐라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한참 처음에는 저희도 성격이 정반대예요. 저는 지금이 좀 많이 가라앉은 상태예요. 저는 그냥 직설적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처음에 연애를 4년을 할 동안에는 크게 다툼은 없었어요. 많이 있진 않았어요. 결혼은 예, 다르죠. 그래서 결혼은 다른 거예요.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현실입니다. 남편을 맞습니다. 24시간을 보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을 다 다 보니까 보이니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왜 4년을 연애했지? 아. 뭐가 볼품이 있지? 막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감 갑니다. 이미 그때는 다리를 건넜어요. 그쵸, 이미 뭐 다. 배 안에는 찍었는데요. 아기가 있고 맞아, 맞아. 시집엔 들어왔지. 우리 아빠는 시집을 갔으면 시집 문턱 베고 너는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시집귀신이 하니까 돼야죠. 그러다 나니까 이게 왜 저희 시엄마도 처음부터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이게, 맞춰가는 그러니까 과정이니까요. 어머니하고 노여운 일이 있으면 팍 폭발은 못하고 남편한테 말을 해요. 저기 아버지 뭐지게 그러는데 그럼 우리 애 아빠가 그때라도 그래 네 이해를 해. 뭐 이러면 되겠는데 야 너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도 못 맞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 있잖아요. 무능력자 된 저 느낌. 이치도 안지요. 눈이 펑펑 오는 날에 우리 큰애를 낳았을 때예요. 이제는 거의 한 20년 전인데 아기를 얻고 그러니까 지금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소위. 예, 제가 지금 벨이 나서 그때는 24살 때니까 이게 벨이 많을 때잖아요. 뭐 무서운 줄. 맞아요. 애 그래도 애는 지가 참 낳았다고 성격이. 업어요. 쫙 업고 근데 지금 우리 시어머니는 없어요. 딸네 집 가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남자들이 제일 괘씸한 게 뭐예요? 여자들이 화가 나서 막 이러면 말리는 철에도 해야 돼요. 에이. 안 말려요. 저기 이제 에피소드 하나 예, 있잖아요. 예. 여기도. 여기 딱 기대에 앉아서 담배를 딱 이렇게 맞아. 들고 그래. 똑같네. 내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맞아. 그러면 저는 그 순간에도 애기 기저귀를 막 여면서 뭐라고 해요. 야, 내 싫어, 어제 싫어. 시집 갈게. 막 이러면서도 남편이 잡아주기를 기다리는데. 나는 그냥 화가 나서 그럴 뿐이지 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은 요만큼 맞아요. 됐거든. 그냥 보여주려는 거예요. 근데- 나 화났던. 나갈 때까지 가만히 서요. 아유. 그러니까 있잖아요. 보따리를 쥐고 저희 집에서 한 100m 나가면 신발 공장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거기다가 다리 그 턱에다가 기저귀 봉투를 넣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애기는 춥다고 다리를 꼼질거리지. 그러니까 또 애기 다리 또 온다고 손으로 꼭 밀어넣고 서기야 어떡할까. 왜냐면 이제 야밤 상경에 집에 내려가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눈이 이만해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에이, 또 새파란 게 남편하고 싸워서 내려왔다고 말 밖에서 1시간 떨다가 들어왔어요? 뻥뻥 아니, 얼어가지고 날 예, 거울이네, 지금 거울이네. 다시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안 나가요. 왜냐하면 나가 보니까 안 내가 잡을 거 아니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나만 근데- 손해더라고. 근데 그게 항상 앙금이 남아요. 근데 네. 희한하게 똑같이 안 나간 스토리 있잖아요. 그냥 뭐 쳐다도 안 봐. 이렇게. 예, 아예 관심을 안 해요. 그거 전에 실장님께서 이거 2개 들고 신나게 나가셨는데 딱 나갔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들고 친구한테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찜질방 갈래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참 부족스럽잖아. 맞아요, 어디를 맞아요. 간다는 게. 네,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내가 소주를 한 병인가 이렇게 사갖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가서 이제 보는 앞에서 이제 좀 나 화났어. 이게 쉬운 얘기로 이제 꼬장 좀 깔려고. 어. 그래 너 나갔을 때도 안 잡았지, 그지? 그래 한번 보여줄게. 그래갖고 앉아서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소주만 달랑달랑 들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깡소주. 그래갖고 그러니까 냉장고에 이제 뭐 김치라든가 그런 건 있으니까는 난 일단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뭐 주섬주섬 입고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뭐 그때 소주 2병인가 하고 그 안주거리를 해갖고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앉아서 이제 뭐 이런 풀고 이런고 저런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들어올지도 알았고 그때 내가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또 더 크게 더 이렇게 될 것 같고 일단은 먼 걸 보셨구나. 네,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납득은 또 되죠. 갔다 오고 와서 자기가 자기를 반성해요. 그래 내가 성격 죽이고 가만히 있지 저 순둥이를 왜 다쳤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또 그런 게 있어요. 돌아보시는구나. 왜냐면 저희 남편이 저를 좋아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뒤끝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속에 넣어두지 않아요. 속에 넣어도 봤는데 합병이 골마요.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저도 기계가 아닌 이상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그럼요. 예, 그럼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되게 도도하고 자존심이 세고 근데 저는 제가 잘못한 거는 빌어요. 안 굽힐 것 같이 보시는 아니요, 저는 굽혀요. 그러니까 굽힌다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인정받고 내가 편안히 사는 게 나아요. 나는 분명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이러고 다니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도한 거는 맞아요. 도도한 거는 맞지만 내가 만약 그래 내 생각 짧은 것 같아. 사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내 잘못을 이렇게 말해요. 그냥 제가 정말 잘못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그래 무슨 뭐 어떡하게 다 그러는 다 사세 그래 집이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무슨 넌 아예 그러니 뭐 이렇게 약간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술을 안 마시는데 가끔 친구들한테 술 마시면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선아야 나는 섹시 때문에 섹시하고 엄마가 시엄마가 맞지 않아서 친구들이 나와서 막 속상한다 안 살겠다 이런 거 보면 난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자꾸 우리 애 아빠하고 자꾸 물어본대요. 야 너 섹시는 꼭 못되게 생긴 게 시엄마하고 어떻게 나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제가 지금은 정말 푸수하게 번진 거예요. 저를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조금 입도 조금 작고 입이 이렇게 새처럼. 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꼭 맞아, 들어가는 그러네요. 게 이게 입이 나온 입이 아니고 그러다니까 근데 저는 말을 안 하면 입을 항상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폭 찍어놔도 피가 안 터지게 생겼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 아빠 친구들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을 안녕하세요 이러는 성격도 아니잖아요. 맞아. 그렇게 오게 되면 그냥 인사하면 안돼 그리고 쓱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게 내 일상이 됐는데 상대는 완전 무안했던 거거든. 근데 저는 그한테 무안을 주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쵸. 제가 성격인 대목기를 건데. 그냥 보게 되면 근데 선이 뭐 일석이조만 그럼 왔어 그냥 그렇게 쓱 들어가요. 따라 들어오겠죠 발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프리한 마인드인데 사람들이 그거 갖고 자꾸 뒤서 이걸로 그러면은 네. 뭐 시어머니나 아니면은 그 남편분이 형제분들이 있으셨댔나? 네. 그런 걸로 갈등은 없었어요? 이게 저는 오해 사기에 솔직히 좋거든요 이런 네. 게. 저는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처음에 언니도 약간 저도 좀 도구한 세게 이미지잖아요. 생겼는데 음. 그 사람들이 저 주변에 언니들이나 뭐 이렇게 친구들이라 보면은 참 너는 생긴 것만 같이만 살면 참 괜찮을 텐데 그 정도로 그 겉모습하고 꽁꽁 배기게 생겼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질 못해요. 맞아요. 예. 그래갖고 처음에 저 갔는데 우리 작은 아가씨가 저기 위에 형님하고 그다음에 바로 여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둘인데 그 형님은 이제 뭐 큰 말은 없어요. 근데 작은 아가씨가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렇다고 아주 뭐 성격이 뭐 나쁜 적은 아닌데 네. 약간 이제 가니까는 이 훑어보는 안녕하세요 했더니 뭐 약간 좀 이렇게 시큰둥한 적인데 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나중에 이제 애 아빠한테 들었는데 네. 참, 오빠 잘해야 되겠더라 얼굴 생긴 게. 아니요 언니는 저도 처음에 세게 봤을 때 생겼다고. 그런 아우라가 있었어요. 언니가 조금 약간 세게 생겼어요. 많이 세게 생겼죠. 예, 약간 이게 칼이 있어. 그래서 무표정으로 있으면 여기는 이제 긴장이 돼서 무표정으로 있는 건데 상대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를 화가 났구나. 화가 났구나. 정말. 예, 그렇게 해서 언니가 약간 좀 그런 인상. 오해도 좀 또 받았어요. 신우이랑은 얼굴이 세게 안 생겨도 그냥 있어도 솔직히 좀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예민한 그거잖아요. 제일 그 위태로운 관계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아가씨가 걱정을 했던 게 부분이 뭐냐면 저희 남편은 약간 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한마디로. 그치, 시크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올라오면 그거대로만 직관적이죠. 하는 적이지 뭐 이렇게 가족들 생각해서 누구 생각해서 가지고 약간 본인 자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빠 그렇게 저기 혼자 프리하게 자유로운 영혼인데 언니 감당도. 보니까는 참
오빠 힘들겠더라. 처음에. 언니가 되게 딱딱구리처럼 요렇게 해라 이렇게 딱 이렇게 컨트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미지가 그랬던 아가씨가 결혼하고 한 1년 만에 근데 자주 왕래는 없었어요 아가씨하고. 네. 근데 1년 만에 문자 전화도 아니고 문자가 띄고 왔어요. 언니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요. 한 달 뒤에 뭐 돈이 얼마가 나오는데 얼마만 좀 오빠 주세요. 몰래 좀 주세요. 보내주실 수 없냐고. 오빠가 알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뭐 한 달 뒤에가 돈이 나오니까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크게 많은 돈 아니었었고 그때 60만 원인가가 저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또 그렇게 처음 시집 가서 처음으로 또 시누이가 또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기도 거절하기도 하죠. 참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또 아이러니하다. 남편 또 여동생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아. 아이고 그렇다고 가족이 떼먹겠어요. 그 생각을 하고 해줬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0달이 지나도 뭔 저기도 없고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전화해서 아유 아가씨 먼저 번에 빌려간 돈 좀 갚으세요 이러기도 참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 말할 것 좀 생겼는데 못 말하고 못해요 저는. 빌려나 주질 말지 그러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안 빌려줘? 그래갖고 그걸 한 빌려주게 됐어. 6, 7개월이 지났는데 아가씨가 또 이제 문자가 또 그때도 전화도 아니고 문자가 띄고 왔어요. 설마. 성의 없다. 아, 또 언니 빌려달라고. 죄송해요. 그때 뭔 사건이 터져서요. 탁탁 구구절절이 쭉 왔어. 언니 이번엔 진짜 제가 2달 있다가 뭐가 나온대. 아 저기 보험을 뭐가 저기 나온다고 했다. 저기 만기가 돼가지고. 그런데 언니 한 100만 원만 좀 아이고. 급하게 야, 뭐라 해야 된대요. 염치가 없네요 정말. 아 근데 그러니까. 또 참 이게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설마 또 빌려줬어요? 또 빌렸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여지까지 없어요.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지금 9년 됐나? 한 모자 돈으로 받겠네 돌아가실 무렵. 그러고 나서 저기 아가씨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 2년이 또 이렇게 지났는데 남편한테 그때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난 또 얼마나 아가씨를 또 좋아하나 봐. 아가씨를 또 믿었고 아가씨 또 입장도 있으니까 또 남편 몰래 또 내가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만 들어도 답답해요. 근데 저는 이해해요. 그리고 나서 시집이나 그게 그래.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은 그 큰 형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아가씨 요새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형님한테도 돈을 빌려갔던 거예요. 다 걸쳐서 한 달이 걸쳐서 다 이렇게 빌려가셨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저는 애 아빠 안 듣겠다고 해서 방에 들어가서 받은 건데 그게 이제 목소리가 들렸는가 봐요. 어떡해. 당신 나와봐. 그러더라고요. 뭐 왜? 그랬더니 어떡해. 미나한테 돈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얼마 부리다 보니까는 아니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은 여보 자기 동생이니까 뭐 남도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 미친 아직까지 그걸 왜 그렇게 해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아가씨가 언제 나온다 그러고 저기 했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쭉 얘기를 하는데 가가 수법이라는 거예요. 빌려가는 수법. 네, 그게 뭐냐면 저하고 이제 결혼 전에도 오빠한테 항상 오빠 언제 줄게 해가지고 어떡해. 가져간 돈이 한 번도 갚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미리 좀 남편한테 얘기를 했으면은 안 그랬을 근데 수 또 이제 있어요. 아가씨는 아가씨 오빠한테 입장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언니 그것도 이제 한 달 뒤에 언니 그때 꼭 드릴게요 하니까 또 믿은 거죠. 못했다. 경우가 있으니까 언니는 그 신우이가 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이야 이제. 그래갖고 참 고부 갈등이 무슨 뭐 그렇게만 고부 갈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남편하고 또 사이도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또 남편하고도 막 싸웠으니까 그쵸. 다퉜으니까. 근데 저희는 언니하고 저 반대 상황이에요. 왜냐면 저희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 남편이 군간이었다가 아파서 제대됐어요. 분기도. 제대되면 그 남편 고향이 나가지. 왜 우리가 지금 시집에 와서 사는데 우리 주변에 온 거예요. 어떡해. 근데 애가 둘이고 시누이가 북한에서 군대를 갔다 나니까 북한에 군대 간 여자들은 생활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 물정을 잘 몰라요. 군인들이 그냥 막 나가다 어렵구나. 그러다 나니까 여자가 생활력이 너무 없는 데다가 제가 아기를 낳아서 시집에 있는데 그냥 온 가족이 줄을 쳐와서 온 4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제 집가 빈대지기는구나. 잠만 자기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와. 그게 하루 이틀인 거예요. 그게 우리 시집이 암만 잘 살아도 그렇게 생활 유지를 하다가는 밑바닥이 순간에 그렇죠. 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머니한테 전 싫은 소리 했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거둘 그러면 누이는 맞아요. 엄마가 맨날 이렇게 봐주면 어머니 죽은 다음에 공동묘지 가서 어머니하고 돈 달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당돌했어요. 제가 그치, 그 쉽게 20대인데 떨어질 말이 아닌데요. 근데, 맞아요. 근데 저는 했어요. 왜냐면 내 남편이 돈을 벌어서 집에서 많이 쓰는데 아니 나는 천국 같은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 잔등을 그렇게 긁는 사람이 많아서 저 어떡하겠어요. 저도 지금 돈을 뭘 벌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내 남편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팠어요. 남편이 힘들게 방금 웃어가지고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아마 엄마가 누이한테 말했나 봐요. 자주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한 며칠은 안 오는 체 하던 게 도루묵이 돼요. 그쵸. 예. 눈치 잠깐 보나 또 예. 와요. 근데 저는 당돌하잖아요. 아휴. 누나 보고 말을 했어요. 누이. 직접적으로? 그치. 누이. 가만히 24시간 집에 있지 말고 시장에 나가서 보리쌀이라도 넘겨 팔라고. 이게 누이가 그래도 내가 살겠다고 열성이라도 보여야 우리가 누이를 도와주지. 이게 뭐냐고. 김대중이면 맞는 그래놨더니 또 개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구면서 지 무슨 지 벌어서 가져온 것까 지금 내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서. 옷방에 가서 뒤에서 뭐예요 막 울면서 옷방에 들어가더니 엄마를 붙들고 아이고야. 지는 무슨 시집 와서 그래도 지 무슨 편안하게 앉아 입에 막 저를 막 이렇게 디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는 데 가서 또 행악질 하기 싫었어요. 그래 그래도 내 할 말 했으니까. 그래 나는 동네 애기를 얻고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약간 오게 되면 제 눈치 봐요. 근데 저도 그렇잖아요. 나는 똑바로 말해도 내가 너를 도와 안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우리가 도와줘도 빛이 나지 않냐. 저는 정말 원칙에 어긋나지 않은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우리 시누이가 항상 보면 말빨이나 도름돌이에서 저보다 져요. 나이는 많지만 군대 갔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언젠가부터 왜냐면 저는 이게 돈 계산이 되게 빨라요. 그쵸. 예, 계산이 다 맞아요. 빠른데 제가 남편 수입을 알아요. 그리고 남편은 되게 국경 거기 나가 있었기 때문에 큰 돈이 뭉치돈이 딱 들어오는데 담배 같은 거 한 보로 한 50막대기 들어오면 그걸 남편이 나한테 줘요. 그럼 내가 그걸 저기 대꼬들한테 넘겨서 봤는데 언젠가부터는 담배가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치. 눈치가 딱 사이즈가. 남편을 맞아요. 의심한다기보다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담배 대꺼네 집에 애기 없고 놀러 잘 가는 집에 갔어요. 그러더니 어제 아이비 40막대기 받아가 집이 뭐지는. 어떻게. 네, 그래. 예 어제 늦게 와서 아마 날 못 쓴 것 같습니다. 저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냥 딱 근데 이렇게. 저는 남편한테 가서 어제 담배 40막대기 돈 내놔 막 이렇게 말을 안 바로 해요. 싸움이거든요. 저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냥 애기들 그 남편 눈치 보는데 남편 아무것도 내색이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애기 저 딱 먹이고 재우고 남편이 그날 저녁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기 아버지 요새 국경에 뭐 밀수구이 없는 매지 이렇게 잠깐 요새 여단에서 검열이 들어와서 어찌더라고. 속이 막 네, 청소리 그래서 막. 가만히 있었어요. 그 순간에. 왜냐면 아니까 누나를 줬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넘어갔어요. 제가 잘하셨어. 생각 밖으로 현명하시다. 할 말을 왜냐면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저희는 4년 동안 남편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죽어도 안 주겠다는 걸 남편이 저 데려갔어요. 저 같은 게 뭐라고 볼품도 없는데 남편이 더 잘났는데.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집에서 너무 천대를 받아서 저를 데려가면서 아버지가 막 도둑놈 취급했어요. 내 딸을 덤쳐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남편은 그런 험태기를 안 쓸 얼굴인데 우리 아버지가 오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남편한테 미안해했는데 이게 지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팍 했어요. 엎었구나. 서기 아버지 내 모르는 줄 아는가. 어느 날에 마음막대기 내 알고도 가만히 있었는데 좋다. 누나로 도와주겠으면 도와줘라. 그러면 이왕이면 마누라한테 돈을 줘서 누나 이거 가지고 장사하시오 하면 내 체면이 또 살고 누나도 이게 동생 섹시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이거 본전을 잃지 말고 살길 왜 그 생각을 못하나. 당시 번다 해서 당시 번 돈이야. 그럼 이 알아 다 데리고 나가라고. 또 동생이 그렇게 예. 해주게 되면은 네.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안 어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마누라가 주면 눈에 다들 불 나올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게 동생 섹시가 주면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제가 딱딱 막 말했어요. 서기 아버지 그렇게 하겠으면 내하고 왜 사냐고. 근데 이게 진짜 현명하시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주라 누나를. 어차피 누나 줄 거지 않냐. 그러면 내가 주게 되면 누나가 이게 무게감이 있지 않냐. 그렇죠. 이거 맞아. 왜냐면 이거 서기 엄마가 준 받아들이는 게 건데 다르지. 내가 이거 밑돈 다 쓰고 되면 또 손 내밀기 따분하지 않냐. 그러면 그렇죠. 맞아. 그렇게 하겠죠. 생각하죠. 맞아요. 그래 그러면 당신은 지 혼자서 지 마음대로 할 거면 그러면 애기 줘도 내가 왜 먹이 당신 줘도 먹이라고 이러면서 제가 막 화가 나서 제가 좀 약간 오버를 했어요. 아니, 오버가 아니고 기회를 줬으니까 진짜 현명한 그랬더니 거예요.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도 남편은 야
조용해 이런 말 안 해요. 아니 본인이 한 예, 저질러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아내가 목소리 톤이 높아 그러지 듣고 보면 실은 나쁜 소리는 하나도 없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가만히 듣고 있던 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근데 그 말도 마음이 없었어요. 다음에도 또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거기서 그때 그래서 처세 소리 안 우리 좋다. 남편이 그로부터 한 1, 2년 있다가 나이가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제대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왜? 저녁마다 꼭꼭 들어오고. 왜냐면 국경초소라는 게 나가 있으면요. 저녁에 그 젊은 밀수꾼 여자애들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 애들이 들러붙는구나. 맨날 초소상 동지, 초소상 동지 하면 우리, 그러니까 일단 위험한 초소 나가 데네. 있는 데다가 이렇게 순찰을 돌기 때문에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핸드폰이 있어서 이거 하는 것도 안 아니잖아요. 되니까. 맞아요. 근데 왜냐면 저는 항상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 네 인물이 무슨 남편 걱정하냐. 이렇게. 야, 너는 도리어 거꾸로 모르는 돼. 이렇게 일이야. 생각하는데 여자들이 달라도. 너무 따르니까. 그리고 이게 직위도 있고 사람이 아우라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도 한두 마디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자들한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잘 달라붙고 이러니까 저는 불안하겠다. 예 약간 좀 불안하고 그래서 아 그래 아차리 남편이 이렇게 날 밑돈을 많이 갖다 줬으니까 남편이 직장 그만두면 내가 벌면 되잖아. 나는 약간 그리고 남편이 조금 좀 안쓰러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가족이라는 기회를 주고 예 그런 거구나. 가족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게 4년 동안 연애를 하잖아요. 그게 저는 지금도 우리 연비 한 2달 전에 남편 생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일석이한테 항상 말해줘요. 오늘이 아빠 생일이야. 너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저는 꼭 말을 해줘요. 예,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서 되게 시누이 때문에 되게 좀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좀 시누이 갈등 이렇게 되는 종류도 있는데 그런 적은 혹시 없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을 했어. 근데 이제 가재는 개편이라고 다 이제 막 잘못은 여기가 했는데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넘어갈 수도 있지 넘어가 주면 되지 그걸 뭘 속 좁게 그러냐 그것 때문에 이제 대놓고 그건 아닌데 저희 엄마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시시건건 따지면 못 살아요, 부부가. 너무 맞아요. 심하니까 아버지가 넘어가야 돼요. 분명히 잘못한 부분인데 딱 봐도 어린 내가 봐도 잘못한 부분인데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말 한마디로 이게 면죄부 받는 것처럼 그런 게 되게 좀 근데 할머니까지 나서서 그렇게 좀 그걸 하니까 엄마는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죠. 속상하시죠. 네, 좀 근데 속상하시죠. 이게 부부가 살아보면 있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그럼요. 우리가 네, 생각하기에는 맞아요. 나는 남편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당신은 남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하네. 근데 저도 그거 갖고 어느 한동안은 격투를 벌였어요. 당신은 이럴 수 있고 나는 왜 이럴 수 없어? 근데 이게 대답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징검다리 건너듯 띄엄띄엄 건너가요. 웬 보살님이 한 분 예, 계시는데 아니요. 남편하고 1대1로 사사건건 따지면 싸우지 않을 날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럼 내가 힘들어요. 아까 그 여기 지금 하신 말투가 되게 좀 아버님 말투 아니세요? 약간 좀 아버님이 약간 뭐라 그래야지 자존감이 원체 높으셔서 가부장적인 그거의 표본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도 좀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를 좀 듣다 보면 많죠. 애 엄마는 저녁에 돌아다니면 안 되고. 웬 조선시대야 이게 자기는 12시 들어와도 되고. 아유 12시면은 양반이죠. 초저녁이에요. 새벽 6시 새벽에. 그렇게 해놓고 미안한 거는 우리 남편도 알아요. 그래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남자니까 괜찮아. 남자는 어디 가서 그냥 막 다녀도 돼. 여자는 익은 음식이야. 뭐 이러면서 맞아. 그러면서 간 남자 똑같이. 제가 이제 뭐 하는 그 전에 공부가 있어가지고 뭐 12시, 1시에도 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순수한 공부예요. 우리 저기 팀장도 알다시피 순수한 공부였잖아, 우리 그지? 그러는데 아유 저 존댓말을 쓰겠습니다. 순수한 공부였는데 그거에 대해서가 이제 계속 안 좋게 생각을 하시면서 추론이 우리 끝을. 남편님이 요즘 이상해졌다는 둥 조금 이뻐진 것 같다는 둥 세상에. 말을 그러니까요. 그때는 아예 그냥 지금이 더 자기 이쁜데. 화장도 저는 안 하고 다니거든요. 맞아. 냄새가 난다는 둥 막 그래요. 여보 그런 거로 따지면은 난 당신한테 정말 많아. 근데 왜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고 나는 안 괜찮아. 안 괜찮다라는 거는 그리고 또 바깥에 차별이지. 언제부터 그렇게
이렇게 괜찮을지 모르겠네.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우리 지연이 신경을 많이 썼다고 애나 잘 보라 그러고 바깥에 나가는 거에 대한 걸 되게 좀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러죠. 제가 참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이 뭐 지연이한테 보여준 게 크게 없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말어.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 전에 지금도 다니지만은 마음 공부 다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부부간에 있어서도 인정도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상대가 그렇게 만들 때는 나도 그거를 봐야 된다고. 맞아요. 맞아. 쌍방과실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남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하고 상담도 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부부가 그래요. 내 자식 앞에서 떳떳한 행동, 떳떳하지 못한 말은 서로가 삼가해야 된다고. 자식이란 존재가 부부 사이도 할 말 못할 말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자식은 우리 그러니까 몸이나 말하는 거를 아이는 다 보고 배워요. 맞아요. 습득력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요. 애들은 무서워요, 예,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는 자식이 거울이야. 교과서예요 한마디로. 맞아, 부모가 맞아. 가정 흡수 빨라요, 너무. 교사가 돼서 그 몸버릇 마음버릇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 말씀을 말버릇도. 예 선생님이 맞아요. 하시는데 아 맞아 그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아이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이는 살짝 이제 그 당시 투명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은 아이 앞에서 너무 애가 그 언성도 높아지면서 아이가 그렇게 되는데 참 무서운 게 뭐였냐면은 저희 아이가 인형을 갖고 놀아요. 이게 무슨 인형이지? 바비 인형인가? 네. 예. 상황극 설마. 예, 상황극을 하는데 싸움하는 거. 하는데 막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되겠어? 그럼 내가 하지 말랬잖아 너 그치?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그래서 막 아이가 그걸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여기가 뒤가 확 쓰더라고요 머리가. 제 말투를 고스란히 그대로. 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9살 때. 그래서 와 여자가 이건 돼서 진짜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 남자애는 또 다를 수가 있겠구나. 아니요. 저 남자애들은 저희 아들은 저 답답해요. 니는 말하는 거 엄마 좀 닮아라. 내가 되게 부산말 좋아하잖아요. 저 응답하라며 그때 한때 열풍 불 때 1994? 이게 지금 지방말이 어딘지도 모르고 니래 빨리 온나 막 이런 말이 경상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저는 되게 저 구수한 그런 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을 딱 키우면서 이제는 북한에 있을 때는 자식들을 눈여겨볼 시간이 없었어요. 예, 그냥 채비해서 학교 쫓아보내고 맞아요. 집 그냥 이게 제 일가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 와서는 일석이를 새겨봐요. 얘 말 하나 행동 하나. 아버지를 붕어빵에 딱 구웠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조금 답답해요. 그래서 일서가 이게 자기 의사 표현하는 데서 엄마 닮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왜? 나 할 말 다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할 말 다. 그래서 이게 일석이가 저는 화가 나면 저는 운동선수 못해요. 만약에 팀장님이 같이 볼 차다 저를 쳐봐요. 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왜 치세요? 이러고 아마 싸울 욕하고 거예요. 징계 먹고 제 나가고. 성격이. 근데 축구를 하는 데서는 참 좋은 인성을 가졌어요. 우리 일석이가. 이게 참아요. 참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몸싸움 근데 격한데. 저는 또 이게 내가 성격상 이러니까 아들한테 맨날 일서가 축구를 하기 전에 사람이 인성이 좋아야 돼. 우리 아들이 속으로 얼마나 웃겠어요. 엄마. 예, 엄마는 할 말을 다 하면서 그래서 아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애 아빠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탈북해서 작년 생일날에 한 잠도 못 잤어요. 저는 애 아빠 생일 전날이면 항상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남편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을 못 잊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도 상처를 줬고 나한테 너무 고생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아서는 내가 이제 살아서 너를 다시 돌았다 안 보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일석이가 이렇게 커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당신하고 내가 내 사이에서 태어난 애인데 이렇게 잘 커가는데 당신이 어디에 가서든 얘를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 자식을 이렇게 잘 길렀습니다 하고 당신이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너무 속상해서 밤에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남편 생일 전날인데. 그래서 그걸 시를 막 썼어요. 그래 그걸 카스에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그럼 언젠가는
이걸 이 가스를 볼 날이 있을 일은 없지만 저는 그래서 항상 애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사별을 하든 이별을 하든 우리 애 아빠는 우리 친아빠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에서 내가 이제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람하고 꼭 살 거예요. 근데 꼭 네. 살지만 한 가지만은 지금처럼 아휴. 실패는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처음부터 남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그거 있어요. 손뼉이 하나 해서 좀 마저가 안 나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너는 잘했어. 너 남편이 완전 잘못한 거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잘못은 남편이 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남편이 그렇게 잘못할 수 있도록 내가 영향을 준 것도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나도 잘하셨구나. 아니 나도 저는 돌아봐야 그래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들이 항상 저에 대해서 질문이 그거예요. 결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이렇게 쾌활한 여자가 아직도 혼자 산다는 게 그것도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4년 넘었어요. 저희 친구들이 애 2자리가 나 있어요. 여기 와서. 근데 제가 그렇게 시집을 안 가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되게 저강지처 인상은 아니잖아요. 그냥 막 활동해.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애 아빠만한 사람이 있을까? 나를 이렇게 정말 좋아하시는 거네. 아니 이렇게 내가 별 소리를 다 해도 그냥 묵묵하게. 묵묵히 듣고 있다가 그냥 엉치 하나 칵 차놓고 바깥에 나가시는 분이 계실까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예 아픈 추억도 있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나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추억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 듣는데 왜 이렇게 좀 예. 뭉클 예, 뭉클한 저는 거. 이제는 북한에 있을 때 누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남편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물어보는 사람 왜 아우라가 이렇기 때문에 야, 너 남편이랑 갈라졌니? 죽었니? 이렇게 못 물어봐요. 함부로 물어버리는 이상은 아니에요. 제 맞아요. 얼굴이 그러잖아요. 맞아요. 한국에 와서 똑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궁금한 주저할 것 게 같아요. 삼자를 통해서 물어봐요. 저분은 왜 혼자 사신대요? 주기자님 남편이 왜 어떤- 하대? 아니 왜 근데 남자친구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막 이렇게 약간 삼자를 통해 말이 들어와요. 아니 나한테 직접 물어보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게 오픈이 됐어요. 이거는 내가 감추어야 될 내 흠집도 아니에요. 아유, 살면서 맞아요.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일이기 있는 때문에 일이죠. 맞아요. 언젠가는 제가 그 스토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거예요. 그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애가 커가니까. 그래가지고 그치. 이제 다시 만나게 되면 여보 우리 그때 우리가 그 잘못했던 그걸 다시는 겪지 말고 살자. 예, 이렇게 말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너무 좀 그렇다. 네. 저도 보면은 저희 남편이 무조건 남편만 잘못했고 나만 잘했고 나만 못했고 이건 어떻게 아닌 것 갑자기 같아요. 그런 거는 자아 비판에 자아 성찰하고 왜- 얘기하면 왜냐면 되겠다. 우리 예, 맞아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라고 다 잘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참 표현력이 없어요. 우리 팀장님도 알다시피 우리는 표현이 너무 그냥 많아. 툭툭 이렇게가 나오는데 어느 날은 그랬죠. 당신 나 사랑해? 그랬더니 여기다 까봐 온통이 지원 엄마 지원이 너무 재밌다 남편이. 여기 까면 다 당신하고 지연이밖에 없어. 아니 그래요. 그렇게 막 표현하는 남편이 어디예요? 근데 그 표현을 좀 해주면 좋은데 평상시에 안 하니까 물어봐야 하니까 문제지. 그러고 나서 그걸 또 뭐 말로 표현해야 알아 하면서 막 그래요. 아. 표현하는 못 줄 알아. 내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제 남자들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맞아요. 좋겠어. 빈말이지만. 말 안 해도 나 사랑하는 거 알지? 막 그래요. 몰라. 그래서 언니가 더 걸작이다. 참 갈등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갈등은 영원히 해소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 갈등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똑같은 내구조나 똑같은 사회적 환경을 겪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 근데 살아보면 이 세상에 갈등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아, 그럼요. 그냥 서로 싸우고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정도를 지나가지 않은. 그래 지금은 제가 이제는 40대 초반이잖아요. 지금은 자신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대해가야 예, 그러니까 되느라. 이게 약간 그거예요. 예전까지는 제 성격 때문에 조금 주저주저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온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도 남자를 만나봤고 남자를 사귀어도 보고 이랬는데 되게 내가 이게 북한에서 가졌던 그 성격, 내가 장점이라고 자처하던 이 성격을 이게 표현을 하되 약간 전술을 바꿔야 되겠다. 왜냐면 대한민국 남자라고 해서 표현을 안 하면 안 돼요, 여자가. 나 이거 나빠.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나 안 몰라. 이렇게 근데 그걸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목소리 톤으로 말하는가에 따라 다르겠더라고요. 아이, 대화의 그럼요. 기술. 그래 나는 북한에서 왔다 내가 모른다 그러니 이런 거보다도 아이고, 내가 예. 북한에서 왔다고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약간 톤이 낮아지면 그래서 저는 그러다 나니까 대한민국에 와서도 남자친구하고 사귀어서도 이 성격 때문에 약간 그 사람이 답답했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은 저를 이해 못해. 이 여자는 분명 좋은 여잔데 정말 똑똑하고 정말 괜찮은 여잔데 왜 말투가 이럴까? 이렇게 살아온 습관이 그런 걸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환경이 그걸 그런 걸. 저는 처음에는 한국 남자 야 진짜 사람들 여우 새끼다. 앞뒤가 다르고 표현 안 하고 표현 표현 안 안 하고 하고 뒤에서 막 근데 그런다. 지금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알아가죠. 성당에도 나가고 이렇게 이런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대상해 보면서 배워가는 사람이 크게 여러 종류는 아니구나. 사람 있잖아요. 천차만별이라잖아. 그래도 그 10개 종목 안에 다 있어요. 별나게 세분화가 다른 것뿐이지.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약간 이제 내가 누구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과거와 같이 내가 한국에 똑같이. 와서 처음 만났던 사람한테다 성질 부리던 것처럼 하지 않겠다. 성질은 부릴 거예요. 그래도 예, 이게 표현 방법이 달라지죠. 방법을 맞아요. 내가 바꿔가지고 왜냐면 성질은 부려야 돼요. 아니, 서로가 그래, 자기를 맞아요. 표시를 해야죠. 맞아요. 맨날 아니 들어오세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조선시대.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하게 되면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약간은 있어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는 제가 30대만 해도 인물을 봤어요. 그래도 멋있게 생겼던 남편하고 살았던 그런 아우라가 있어서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좋냐면 잘 웃기는 사람. 유머러스한 사람. 그리고 약간 덩치가 있는 사람. 푸근한 사람. 배도 나오고. 날 품어줄 수 있는 남자. 약간 내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척이 약간 없어서. 곰 같은 분이시겠네. 제가 이상형이 곰탱이에요. 아. 예, 그래 저희 집에 곰도 있어요. 곰탱이. 저희 침대 같이 자요. 저는 약간 곰 같은 사람이 좋아요. 묵직하고 이제는 약간 좀 저는 이렇게. 이제는 막 뭐 얼짱 뭐 이런 사람도 싫거든. 약간 40대 중반에도 멋있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는 그냥 중후한 곰탱이가- 사람? 예, 전 사실 곰탱이가 좋아요. 거부 갈등이 갑자기 곰탱이.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끝날 시간이 왔는데 고부 갈등에서 남편 곰탱이가- 갈등으로 갔다가 부부 싸움으로 갔다가 자아 성찰하다가 마지막에 이상형 곰탱이로. 토크. 이 무슨 완벽한 조합입니까? 뭐든지 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예. 소통하고 배려하냐 그 차이 이게 그건 것 같아요. 그건 것 같아요. 갈등 뭐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하죠. 갈등이 있어야 돼요. 네. 예. 우리가 뭐 고부 갈등도 그렇고 뭐 가족 간에 아니면 친구 간에 회사 간에 사람들도 보면은 다 갈등 속에서 그걸 해결하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 서로 감동도 하고. 감동도 하고 예. 서로 그래서 배워가는 거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갈등이 만약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이제 그쵸.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갈등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희도 궁금하고 오늘 또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함께 또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배울 거예요. 열심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근데 아주 눈에서 다들 불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그래서 저는 자세. 안경을 꼈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며 이번 회차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